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0위 공개합니다. 뭐뭐만 갈 수 있는 술집. 자, 우리 한 기자님. 네. 저희가 평소에 이제 좀 나이로 공격을 많이 하고 구방 아닌 구방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는 제일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기시고 바이크 하시니까. 바이크도 타시고 네. 괜찮지 않습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래? 불안하다. 오히려 불안하다. 아니, 그래서 추천 좀 드리려고요. 뭘요? 좋은 정보가 있어요. 아, 여기 한 기자님 가보시면 정말 킹정. 다시는 우리가 나이로는 안 놀릴게요. 왜? 뭔데? 뭐야? 자, 여기 가가지고 가볍게 저 바 있죠? 저기 가시면 앞에 이제 테이블도 있는데 저기서 바에서 맥주 한잔 하시고 지금 보이는 저기 침대 2층 가셔서 푹 주무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 완전 별거 킹정.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곳은요. 영국 웨일즈에서 무려 900년 이상 운영한 유서 깊은 술집 겸 여관입니다. 아, 나 또 전통 좋아해요. 전통 좋아하지. 헤리티지 이런 거 있어요. 좋아합니다. 옛날 네. 사람이니까. 하지만 누구나 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강심장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야 저런 거. 아니 술집에 왜 교수형 당할 때 쓰는 밧줄이 있어요? 뭐야? 저거 뭐예요? 저기 중요한 건 데코레이션 아닌 겁니다. 쓰던 거야? 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사실 이곳은 중세 시대 한때 법정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1층에 있는 저 밧줄에서만 약 18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저게 왜 가? 저걸 가라고? 그래서 과거 수많은 죽음이 깃든 이곳에 원혼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이곳은 웨일즈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타나는 곳으로 악명 높고요. 그리고 밤만 되면 인간의 발길을 쫓아내는 유령들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보고 자라고 저기서? 일단 뭐 추천을 해드렸는데 생전에도 수많은 죄수들에게 교수형을 내린 17세기 판사 조지 제프리 유령. 그는 죽어서도 1층과 2층에서 여전히 교수형을 내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생전 이 양을 훔쳤다 교수형을 당한 도둑 존 크라우더. 그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계단에 출몰해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판사 유령에 도둑 유령에 그럼 뭐 그 두 유령을 만나서 토론하게 만들어드리면 되겠네요. 둘이도 싸우겠네요. 예예. 그 둘이 얘기하지 뭐 나랑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이가 좋을 수는 없겠죠. 예예. 유령이 드글드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끝나네 진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구역 유령 끝판왕은요. 바로 이 라벤더 향이 나면 그녀가 온 겁니다. 19세기 당시 이곳 직원이었던 페니 프라이스. 30대의 나이로 요절한 그녀는 주로 손님들이 머무는 방에 출몰. 페니의 유령이 나타날 때면 꼭 생전 그녀가 썼던 쾌쾌한 라벤더 향과 함께 드레스가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무려 12번 넘게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계단을 지날 때마다 목이 쫄리는 것 같아요.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어요. 등등 온갖 기이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게 저 운영하는 사람이 약간 라벤더 방향제 좀 설치해놓 아. 이렇게 좀 우리나라 뿌려- 거 그거. 그거 해놓고 약간 사람들을 겁주는 거다. 네, 그럼 가서 좀 주무시면서 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제가 찾고 자는 건 이쪽이다. 2인 1조로 가겠습니다. 인간에겐 허락되지 않고 강심장들에게만 허락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술집. 여러분이라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호수의 미스터리.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지역의 수지 호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 가을 러시아 당국이 수르지 호수를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포. 인간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왜요? 수르지 호수는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어부들이 호수에 설치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고 더워졌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어부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돌아갔지만 끝내 어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어부의 사인은 미확인된 독극물 중독.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부들이 그날 섭취한 물, 보드카, 생선 그 어느 곳에서도 독극물 성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서 나는 수증기가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독이 감염이 됐다. 이제 미스터리하네. 자, 미스테리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수르지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 역시 갑작스레 어지럽고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느끼더니 열이 오르고 급기야 호흡곤란까지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역시 알 수 없는 독극물의 중독. 결국 일행 중 2명이 의식불명 끝에 사망. 겨우 생존한 사람들 역시 간과 신장,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먹은 음식 어디에서도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한 번이 아니면 그럼 진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건데. 야, 근데 호수에. 근데 이게 더 무서워. 차라리 뭐가 원인이 있으면 그걸 조심하면 되잖아. 하하. 근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수 물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수르지 호수가 오염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호수의 물,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심지어 호수의 공기 샘플까지 채취해 실험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또 호수물은 끓이지 않고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이렇게 막 죽은 거예요? 독극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하하. 수르지 호수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특수 장비를 동원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하. 그 결과 호수의 바닥에서 한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구덩이는 미세 화산과 같은 것으로 정기적으로 가스를 방출. 일각에서는 이 가스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중앙연구소 보안부서 부국장은 터키에서도 수르지 호수처럼 가스를 방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사람이나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수르지 호수의 가스가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호수보다 수르지 호수물의 불소 함량이 높은 것을 원인으로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이 역시 치사량에 달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르지 호수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만든 지옥의 검은 호수. 러시아 우랄 산맥 남부에 있는 호수 카라차이호. 고요해 보이기만 하는 이 호수에는 끔찍한 비밀이 얽혀 있는데요. 바로 이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 호수. 야, 저 호수도 까맣지만 뭐 산도 시커멓네요, 진짜. 뭐야? 검은 호수가 가능합니까? 만약 이 호수에 다녀온다면 암에 걸릴 확률 21%, 에이. 선천적 결함이 생길 확률 25%, 아우, 백혈병에 걸릴 확률 41% 뭐야. 증가. 심지어 이 호수에 1시간만 서 있어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60%. 이 수치는 실제로 카라차이호 인근을 조사했을 때 나온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저거 찍은 사람도 불안하다. 목숨 걸고 찍었겠다. 절대로 안 가고 싶네요, 진짜. 한 언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도되기도 한 이 호수는 1940년대 구소련이 비밀리에 만든 마야크 재처리 공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 공장의 정체는 러시아의 핵시설. 1950년대 이 공장에서 핵무기, 방사능 폐기물들을 카라차이호에 무단 투기 잔뜩 버린 겁니다. 아, 미쳤네. 그래서 호수 밑바닥에는 수많은 양의 방사능 폐기물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지옥이 탄생한 겁니다. 저거 완전 인재네. 아, 핵폐기물을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해야죠. 저도 저렇게 버려버리면 어떡하니? 심지어 이 카라차이호의 방사능 수치는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인데요. 방사능 물질이 퍼지지 않고 침전, 호수 바닥에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휴. 저주받은 땅이네.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냥 검은 호수라는 말이 딱이네요, 진짜. 1990년대에 측정된 바에 따르면 호숫가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시간당 60워트의 방사선의 피폭.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일반인이 1년간 노출돼도 되는 방사선 권고치가 연간 0.001 시버트입니다. 무려 이 수치의 6,000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저기랑 멀리 있어야겠다, 진짜. 그렇지. 그런데 1968년에 가뭄으로 말라버린 카라차이호 바닥에 침전돼 있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주변 지역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어떡해. 바람. 이때 바람을 타고 퍼진 방사능으로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폭. 러시아 정부는 뒤늦게 카라차이호를 흙과 콘크리트로 막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일 뿐 여전히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깨끗한 호수였지만 이제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 돼버린 카라차이호.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모모를 가져다주는 저택. 자, 이번 장소는 사진부터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이거는 뭐 해리포터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나마 제일 가보고 싶다. 자, 이렇게 훌륭한 대저택이 주인이 없는 채로 버려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곳은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에 위치한 우드체스터 맨션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히는 건물이지만 인간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868년 공사 도중 버려진 폐가로 내부는 미완성, 머문 사람들에게 불운을 안겨준 악명 높은 건물입니다. 아하. 먼저 이 건물에 들어서기 전 1564년 조지 헌틀리가 이 부지에 별장을 지었다가 파산. 1840년 얼두시 백작이 백작승계 축하 만찬을 개최했는데 죽은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 만찬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두시 백작은 주택 개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난으로 결국 건물을 매각했는데요. 야, 뭐야? 파산의 수맥이 흐르네. 그러니까 뭔가 수맥이 흐르나? 우리가 망해버리네. 집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1845년 부호 윌리엄 레이가 건물을 매입해서 대대적으로 개조를 시작. 지금의 우드체스터 맨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소유주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경제난 때문에 떠나면서 미완성된 채 방치됐고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캐나다와 미군의 캠프로 사용. 훈련 중 사망한 군인의 시신을 이곳에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저기가 뭔가 건물이 이미 지어졌고 그래서 뭔가 사연이 있어야 지금 말한 이런 일들이 좀 납득이 될 텐데 한 번도 제대로 쓰인 적도 없는데 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원혼들이 계속 나오나.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우드체스터 맨션 터는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원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길이 끊긴 예배당에는 양초 냄새와 함께 출입구를 지키는 작은 키의 남자 유령이 돌을 던지며 사람들을 쫓아내고요. 아일랜드 민요 소리를 따라가면 부엌에서 여자 유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 곳곳에서 군복을 입은 유령을 만나거나 1940년대 음악이 들리는 등 온갖 유령들이 인간의 발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미완으로 남은 우드체스터 맨션에선 무슨 일이 벌어져 온 걸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2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늪에서 벌어진 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명 맨착 늪. 이곳은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짙게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이 물 아래에는 이 눈빛을 번뜩이는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심지어 의문의 시신들까지 목격.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맨착 늪을 홀로 끝까지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우, 악어들이 무섭. 악어들은 천국이네. 이게 딱 봐도 좀 음산하다. 아우. 자, 이 맨착 늪이 섬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맨착 늪은 이 줄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누군데요? 땅 주인이야? 영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줄리아 브라운은 1910년대 실존했던 여성으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부두교의 사제였다는데요. 영매 같은 사람이잖아. 맞네. 하지만 주민들의 배신과 핍박에 큰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온 마을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1915년 9월 29일 그녀의 장례식 날 실제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마을을 휩쓸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맨창 늪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분명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늪을 떠다니는 유령도 봤어요. 유령 목격담이 쇄도. 그래서 맨창 늪은 줄리아 브라운과 그녀의 저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으로 나타나는 곳. 일명 유령 늪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전설인지 뭐 허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령과 의문의 시신이 출몰하는 공포의 맨착 늪. 정말 줄리아 브라운의 저주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소문과 환영에 불과할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함부로 도전했다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영영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호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50년간 투숙객이 한 명도 없었던 호텔. 미국인들이 가장 방문하기 꺼려하는 호텔. 바로 미국의 텍사스 미네랄 웰스의 베이커 호텔입니다. 근데 저렇게 큰 호텔에 저 혼자 잔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 다 쓰셔도 돼요. 스위트룸부터 로비부터 뭐 제가 볼 조식도 하시고. 때는 저 호텔의 투숙객은 저 하나 나머지 유령일 것 같아요. 1929년 문을 연 이 호텔은 14층 높이의 9층에 어이구, 올림픽 경기장 규모의 수영장, 어머, 나이트클럽까지 갖춰서 한때는 텍사스주의 랜드마크로 통했습니다. 이야. 하지만 그날의 끔찍한 사건 이후 지금은 악명 높은 유령의 호텔로 불리고 있죠. 뭐예요? 뭐가 이렇게 다 깨진 거예요? 자, 때는 1948년. 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보이로 일했던 16세 소년 더글러스 무어는 투숙객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까지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복도. 그가 탄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펼쳐진 끔찍한 광경. 엘리베이터 안에는 무어가 하반신이 절단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무어는 2시간 후 바로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로 무어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지하실에서 몸이 반밖에 없는 유령을 봤어요. 지하실에서 상반신밖에 없는 무어의 영혼이 떠돈다는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호텔을 둘러싼 끔찍한 소문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는 호텔 매니저의 내연녀가 호텔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이후에 스위트룸이 있는 7층에서 여자 유령이 출몰. 호텔을 배회한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베이커 호텔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령 호텔로 굳어지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겁니다. 야, 근데 저 정도 소문이 있는 호텔은 사실 꽤 있는데 아하. 그렇다고 아예 발길이 끊긴 경우는 되게 보기 드문 것 같은데요.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면서 네. 더 사람들이 안 가게 된 걸 거예요. 반백년 동안 한 번도 체크인이 없었던 호텔이에요. 1972년 문을 닫은 이후 2019년까지도 버려져 있던 베이커 호텔. 그러다 2019년 6,500만 달러, 한화로 약 850억 원 규모의 호텔 리노베이션 발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텔은 2024년 재개장될 예정입니다. 50년 동안 투숙객이 아닌 유령이 살았던 베이커 호텔. 과연 2024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유령 호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호텔 계단에 포착된 모모.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6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호텔에 묵던 헨리 야우가 겪은 실화입니다. 콜로라도 여행을 위해 호텔을 찾은 헨리. 웅장한 호텔 인테리어에 반해 호텔 로비를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잠을 설친 헨리. 다음 날 겨우 눈을 뜬 헨리는 호텔을 나서기 전 카메라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 뭐야? 분명히 어제 찍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제 헨리가 로비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다음 날 다시 사진을 보니 계단 쪽에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가 서 있었던 겁니다. 오, 진짜 사람이네. 사람이야? 좀 팔다리 다 있잖아요. 뭔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그 형체는 무려 1800년대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야, 저 정도 물체가 안 보이나?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심령 사진이에요? 머리가 또 없지 않아? 이쪽은 약간 희미해. 사실 이 호텔은 공포영화 샤이닝의 모티브가 된 호텔. 실제로 영화의 원작자인 스티븐 킹이 이곳에 묵던 중 악령이 등장하는 호텔이란 소재를 떠올린 곳, 스탠비 호텔이었습니다. 어머나. 스티븐 킹 원작인 작품들 보면은 저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있는 플롯이 아닌데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런 어떤 경험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실 써질 수가 있잖아, 사실. 아니면 뭐 조작, 합성. 보자. 물론 일각에서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자연 현상 조사 전문가인 케빈 샘프론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사진 속의 정체는 진짜 유령일 수 있습니다. 헨리의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호텔에서 유령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웃는 기괴한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옷장문이 저절로 열렸다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유령이 자주 목격되는 곳은 418호. 그리고 1층 로비에서는 호텔을 처음 지은 프리런 스탠리의 유령이 목격된다는데요. 심지어 배우 짐 캐리 역시 이 호텔에서 머물던 중 갑자기 스산한 기운을 느끼고 결국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이 정도면 호텔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한두 명이 봤으면 그냥 몸이 안 좋았겠거니, 그러니까요. 헛거 받겠거니 하겠는데 너무 목격자가 많으니까 유령 호텔이 맞는 것 같은데요? 끔찍한 공포 영화의 배경이자 실제로 유령이 출몰하는 호텔. 그 호텔에서 공포는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9일을 공개합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저택을 찾은 사람들. 마치 시간이 과거에 멈춘 듯 기묘한 분위기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잠시 뒤 화장실을 갔던 일행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떤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겁을 먹은 일행들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누나들 나랑 놀자. 소름 끼치는 목소리의 주인은 맙소사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던 소문 속 다락방의 원숭이 소년 유령. 근데 뭐 화장실에서 누가 봤다면서요. 유령이 또 유령 본 거 아닙니까? 우리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유령인 거 아니에요? 이들이 찾은 집은 일명 램프 맨션.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미 유명 언론 CNB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으스스한 건물 10곳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1862년 독일 이민자 출신 윌리엄 램프는 아버지의 양조장을 물려받았는데요. 램프가의 라거 맥주는 당시 미국 맥주 시장을 평정. 1876년 윌리엄은 사업을 확장하고 지하에 양조장 터널을 연결한 대저택 램프 맨션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영광은 잠시 맥주 명가였던 램프 가문에 비극이 드리웠습니다. 1901년 가업을 물려받을 아들 프레데릭이 심장병으로 28세에 사망.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크게 상심한 윌리엄은 두문불출하더니 1904년 급기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아이, 이후 장남 빌 리가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온갖 추문과 이혼에 이어 1919년엔 금주령 때문에 번창했던 사업도 쇠퇴하기 시작. 결국 1922년 문을 닫게 됐고요. 아이고. 그해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램프 맨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엔 윌리엄의 셋째 아들 찰스가 내가 죽은 채로 발견되면 나 외에는 누구도 탓하지 마시오 라는 유서를 남긴 채 램프 맨션에서 또다시 자살. 램프 맨션에서만 램프 일가 4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저 일가가 이렇게 다 하나같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뭔가 좀 터가 안 좋다는지 저주에 쓰인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윌리엄의 장남 빌리한테 장애를 가진 숨겨진 사생아가 존재. 에? 평생 죽을 때까지 다락방에 가뒀었는데 이 사생아의 별명이 바로 원숭이 소년이라고 합니다. 어. 오, 아유, 그러면 또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사연이네.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겪은 일은 저 일가의 유령이 저 집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 램프 맨션에선 과거 사무실터였던 여자 화장실에서 빌릴 램프의 유령이 목격되거나 분명 잠겼던 문이 저절로 여닫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주차장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램프 일가의 유령들이 아직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여름 폭포에서 생긴 일. 일본 나라현. 오복 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초등학생 마루코. 갑자기 폭포에 가야 한다는 숙모에게 떼를 쓰는 마루코. 할머니까지 정색하며 극구 말렸지만 숙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는데요. 기어이 폭포로 향한 마루코와 친척들. 즐겁지 않은 폭포 나들이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폭포도 밤에 뭐하러 가지? 그러니까. 다음 날 가지? 밝을 때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사실 일주일 전 마르코와 가족들은 그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폭포를 보자마자 말로 표현 못할 찝찝함과 꺼림칙한 기분에 휩싸였고요. 한시라도 빨리 폭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차 안 마르코의 할머니가 조용히 귓속말로 속삭였는데요. 앞으로 저 폭포엔 훨씬 더 맑어라. 느낌이 좋지 않구나. 할머니가 좀 뭔가 안 좋은 낌새를 채신 건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말렸던 거군요. 거기 가지 말라고. 기운이 안 좋으니까. 왜 간 거야 또? 그러게. 그런데 폭포에 도착한 뒤 숙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르코의 손을 잡아 끌고 폭포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 숙모 뭐야? 겁에 질린 마르코가 소리치자 놀란 마르코의 어머니가 겨우 숙모에게서 딸을 떼어놓았는데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숙모는 뭐야? 마르코를 째려본 뒤 홀로 폭포로 빨리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휴. 에?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폭포에 몸이 잠기려던 찰나 숙모는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며 다행히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 바위엔 불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엥? 숙모가 넘어진 장소는 과거 한 불귀의 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라는 것. 그 영화 람종 속에 그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숙모도 물귀신이나 뭐 어떤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아 근데 순간 뭐 그래도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거기 불경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그게 좀 위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 불경의 힘이다. 한 일본인이 초등학생 때 폭포에서 겪었다는 끔찍한 경험. 정말 숙모는 귀신에 홀렸던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사람. 저기 있다! 저 낡은 문이랑 해골 모양의 돌! 스기서와 마을이 분명해! 일본 아오모리현 어딘가에 존재했다가 자취를 감춘다는 전설 속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던 건데요. 스기사와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2000년에 한 일본 방송에 소개된 이후 세 사람은 호기심에 직접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을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막상 도착하니 아야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는데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폐가에 들어가자 소스라치게 놀란 세 사람. 이들이 마주한 것은 벽을 온통 채운 빗자국들. 그리고 아야는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듯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세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건데요. 와, 아야는 우여곡절 끝에 차를 발견해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바로 그렇습니다.
창밖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피투성이의 손들. 소름 끼치는 손들은 아야가 타고 있던 차를 흔들어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은 다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스기사와 마을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전설이 있는 거며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거며 너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아오모리현에 코스기라는 마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스기사와 마을. 자, 그런데 1938년 이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홀린 듯 도끼를 휘둘러 주민들을 모조리 살해해요. 이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폐하가 된 스기사와는 지도에서도 영영 사라졌고 악령이 깃들어 시간의 왜곡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괴담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실화인지 괴담인지도 모르는 약간 그 증명되지 않은 전설 같은 뭐 이런 거네요. 부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예. 일본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스기사와 마을. 이곳은 정말 사라져버린 전설의 마을인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4위 공개합니다. 호텔이 알고 보니 뭐뭐. 이번 소개할 특종의 배경은 미국 시카고의 월드페어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유령 호텔 식상합니다. 저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지금 시카고에는 없는가 보죠. 뭐 식상하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 아닙니다. 이 호텔의 정체를 알게 되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텐데요. 영화보다 더 공포스럽고 끔찍한 월드페어 호텔의 실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헨리 하워드 홈즈가 1889년 27세의 나이로 직접 설계한 월드페어 호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당시 시카고에서는 3년 동안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실종자들 중 대부분이 월드페어 호텔의 투숙객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호텔만 갔다 하면은 사라진다는 거네요. 저기만 들어가면. 그게 말이 돼요? 자, 이에 경찰들이 호텔을 급습. 그런데 그곳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호텔 객실처럼 보였지만 공간 변형이 되는 벽체 뒤로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춘 창문이 없는 방이 또 있었고요. 복도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미로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또한 가스 주입용 밀폐 공간에 해부실, 거기에 소각장까지 발견. 그곳은 사실 낮에는 평범한 호텔, 밤이면 빛빛으로 물드는 홈스만의 살인 공장이었던 겁니다. 와, 자기만의 무슨 덫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 그냥. 미로서로 그 안을 다 꾸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무서운 게 내가 저 집 구조를 모르잖아. 모르지. 사실 그는 미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으로 알려진 인물. 와, 홈스는 호텔 투숙객들을 밀실로 끌고 와 온갖 보험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가스실에서 살해. 이후 시신은 해부용으로 의과대학에 팔며 이중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당시 이 괜찮은 시신 표본을 얻기 어려웠던 의과대학은 단순히 무연고자 시신이라고 생각,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와, 이게 현실이야. 진짜 시나리오 같다. 이게 현실이었다고. 이게 현실이었다는 게 정말 끔찍한 거야. 그리고 저희 옛날에 우리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내부가 변경된 구조의 건축물이 실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홈즈는 1896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만 27건. 하지만 사람들은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에 의해 지어진 살인 공장 월드페어 호텔. 영화보다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공포 속 19, 3위를 공개합니다. 지하실 속 모모로 가는 문. 2011년 11월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 새 집으로 이사 온 에먼스 가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엄마, 이 방은 제가 쓸게요. 엄마, 이번 집은 마당이 있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에먼스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TV를 켠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주변에 개 키우는 사람도 없던데 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이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소리 없이 열리기도 하고요. 누군가 쉼 없이 노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이 마치 누가 던지기라도 한 것 마냥 날아가기까지. 폴터가이스트.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집. 그 집엔 에먼스의 가족 외에 또 다른 누군가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화 디 아더스 그 내용이네요. 난 기생충이야. 아,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긴 사람, 저긴 유령. 여긴 유령이고. 전 사람이라 봐요. 정말 유령의 소행일까요? 그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에먼스의 가족들은 갑작스레 신장 감염 등 온갖 질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요. 악마들이 내 귀에 대고 노래를 속삭였어요. 우리는 크고 검은 괴물도 봤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악마였어요. 내 아이들을 조종했다고요. 이 집은 악마가 들끓는 집이에요. 에먼스의 가족은 이상한 일이 특히 많이 벌어진 곳, 집 지하실을 악마의 기지,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우리 집이 그렇다면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악마? 봤대잖아, 검은 걸. 에먼스 가족의 집에 출동한 경찰도 처음엔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와 의문의 목소리, 그리고 집에 묻어난 기름 같은 것을 만졌더니 손가락이 마치 화상 후 물집처럼 하얗게 변해버리는 등 어디가? 오싹하고 소름 돋는 현상들을 마주했고요. 아, 새끼손가락? 당시 촬영한 주택 사진에는 유령의 모습이 찍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아우, 저거 이상하다. 아우, 씨. 마네킹 아니야? 저주의 인형 아니야, 저거? 아우, 저기,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왜 저렇게 시켰지? 결국 에먼스 가족의 집에서 퇴마 의식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요. 결국 에먼스와 가족은 불과 반년 만에 도망치듯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악마의 집, 지옥으로 가는 문, 이렇게 불리던 그 집은 얼마 뒤 미국 기현상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 잭 바겐스가 구매. 그 집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촬영을 위해 2016년 비로소 그 주택을 철거했는데요. 그렇게 2018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 측에서도 에먼스 가족이 살았던 악마의 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예정, 2022년 현재 촬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얘기. 해당 주택은 철거됐지만요. 그렇다면 그 주택에 살았던 악마의 영혼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 CCTV에 찍힌 미스터리 존재의 비밀.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귀신을 쫓고 있지만 귀신이나 유령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이라 불리며 한때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마을에 가면 워낙 많은 귀신들이 존재하다 보니 무조건 한 명 이상의 귀신을 마주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귀신의 마을이 다 있어요. 기네스에서 인정을 했대잖아. 영국 남동쪽 켄트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 플러클리. 이곳에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1973년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자정 무렵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잠이 깬 마을 주민들. 아니 한밤중에 누가 악기를 연주해? 아니 누구야 대체? 화가 나 창문을 열었더니 웬 악단이 오래된 옷을 입고 장례식 음악을 연주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니 어제 그 악단들 뭐예요? 그 악단 사람 아니에요. 어제 악단들이 저희 집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가더라니까요. 그럼 그 악단 전체가 유령이라고? 이 클래스가 다르죠? 한 명이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키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애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목격한 악단 유령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마을에 나타난 유령은 최소 12명. 목격담까지 합치면 많게는 4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 많은 유령들에게도 나름 사연과 별명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점토벽에 깔려 죽은 남자 유령은
벽돌 사이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장미 여자 유령은 동네 개들을 불러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유독 폭풍이 오기 전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핀노크 유령.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소리 지르는 숲, 너링우드에서 들리는 유령의 비명까지 살해와 자살,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이 혼령이 돼서 마을 곳곳에 숨어들어 있으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마을인 것이죠. 설마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다 좀 동네를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게 마케팅, 뭔가 약간 그렇지 트루먼 쇼처럼 고스트 마케팅. 상황을 창조한 게 아닐까? 하지만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은요. 과거에 비극적인 죽음들이 있었고 지질학적으로 자기력이 강한 영역에서 유령들이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밝히며 플러클리 마을에 유령들이 출몰하는 이유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유령들. 유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분들, 플러클리 마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제가 쫓을 귀신은요. 지난 1월 14일 밤 호주의 한 가정집 CCTV에 포착된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과연 이 귀신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강아지야, 저게? 쫓아가잖아, 뒤에. 그 주인이네, 집주인. 집주인이잖아. 근데 쓱 사라지잖아. 자, 얼핏 보면요. 집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지만요. 사실 반려견과 함께 있었던 건 집주인이 아닙니다. 왜? 진짜 집주인인 매튜와 로렌 부부는 저 영상이 촬영된 당시 침실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CCTV에 포착된 이 형체가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자, 도둑이지. 도둑이 강아지랑 산책을 해? 사람이랑 다 좋아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누구 오면은 이렇게 밥 주는 줄 알고 따라간 거죠. 자, 도둑이니까 사람이다. 침이 짜죠. 사람이다. 신고하세요. 오케이. 자,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수상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곳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벽 뚫고 나온 거 아니야? 나타났잖아, 지금. 그 와인셀러 옆에 숨어 있었네. 그 앞에서 쓱 나오잖아. 쓱 나오잖아요. 저 캐비넷 앞에서. 와인셀러야? 캐비넷이야? 뭐야? 캐비넷 앞에서 걸어 나옵니다. 야, 근데 저거 되게 이상하다, 진짜. 왜? 이 영상이 조작된 거 아니에요? 자, 집주인 매튜는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혼란스러워서 계속 다시 봤어요. 자, 이렇게 영상 조작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사람 형체가 너무 또렷해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일시적인 착시 현상 이런 거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건 분명히 뭐가 지나간 거예요. 매튜의 집은 숲 한가운데 있는 데다가 창문은요. 암막 블라인드로 가려놨기 때문에 외부에 빛이 투영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난 아직도 강도설에 무게를 두고요. 집에 침입한 도둑들은 정말 귀신처럼 행동해요. 살금살금 톡 나타나고.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강도는 아닙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집주인의 반려견은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 충성심이 깊고 경계심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경계심이 강한 셰퍼드가 낯선 이와 함께 다정하게 함께 산책을 했다. 가능합니까 이게?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 결정적으로 제가 이 의문의 형체가 귀신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집주인의 증언 때문입니다. 영상을 본 집주인 매튜가요. 사실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가족들의 영혼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의문의 형체가 처음 나타난 장소인 저 캐비넷에 가족들의 유골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이해된다. 그리고 강아지가 저렇게 따르는 것도 이해가 되네, 그럼. 그러면 그 가족의 영혼이 깨어나서 반려견 오랜만에 만나서 산책을 하고 싶었던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CCTV에 포착된 정체 모를 형체.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영혼이 여전히 매튜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2일 공개합니다. 살생석에 얽힌 구미호의 저주. 이 이야기는 일본 고치기현 나스마치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구미호가 봉인돼 해로운 기운으로 사람과 동물을 죽인다는 이름하여 살생석이라는 무시무시한 바위에 대한 전설입니다. 그건 진짜 전설이 일단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되게 궁금하네. 뭐 구미호는 뭐 전설의 고향 단골 소재니까 음. 어떤 스토리일지도 기대되네요.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였던 12세기. 도바 일왕이 절세미인인 다마모노 마에가 입궁한 뒤부터 병으로 앓아눕자 사람들은 다마모노를 구미호라고 생각. 그녀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에이, 그런데 다마모노가 죽던 그 순간 주변 화산에서 가스가 분출. 그때 만들어진 화산석 하나가 유독 가스를 내뿜어 사람과 동물 등 생물을 해치자 사람들은 해당 바위를 살생석이라 부르며 구미호 다마모노의 혼이 봉인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900년 넘게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면은 확실히 저 돌은 범상치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3월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뭐야? 누가 자, 깼어? 사진에는 전설의 살생석이 두 동강 나 있었고요. 심지어 주술적 의미로 둘러뒀던 밧줄까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런 돌이 저렇게 반쪽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전 저런 걸 뭐 믿든 안 믿든 저 불길한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누가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거 같아 나. 진짜? 지역 언론은 균열이 있던 암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바위가 자연스럽게 약화된 거라고 주장. 그런데 정말 구미호의 저주라도 시작된 걸까요? 살생석이 두 동강 난 10일 뒤 인근 후쿠시마현 해역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3명이 숨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그렇죠. 약간 이게 시작이면 불안한 거죠. 아하.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 돌이 깨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900년간 구미호의 혼이 깃들여 있던 살생석의 분열. 정말 구미호의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